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오랜만에 댓글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 점심 식사하고 좀 쉬는 가운데 쉬다가 보니까 갑자기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좀 마음에 좀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까 해요. 좀 급하기도 하고요. 생식, 화식에 대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김 MK님이 올리신 건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내용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글 써봅니다. 저는 40대 후반 아줌마예요. 신장병 IgA를 친구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장병은 좋아질 수 없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게 지금 의학에서의 최선이라고 하지요.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 처음부터 친구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런 병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아이 때문에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엄청나게 탔었고요. 초반에 정말 이제 얼마나 혼자서 울었는지 몰라요. 투석이니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단백뇨는 처음보다는 줄었고요. 혈압약만 먹고 있어요. 다행히 혈압약으로 수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상태가 악화되어도 스테로이드 면역제제 이런 거 먹을 자신이 없어요. 신장병에는 약도 없대요. 선생님 올리신 많은 영상을 쭉 보다 보면 나도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한쪽으로 희망이 보여서 기뻐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이것저것 먹어보고 싶어도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이요. 제 상태를 잘 모르니 검사를 할 곳도 없고요. 코로나 끝나서 하늘길이 좀 시원하게 열리면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바다 건너에 멀리 있거든요. 혹시 자반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자반증은 없지만 자반증과 신장질환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반증을 신장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반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엔 신장 침범으로 이어진다고. 소변 검사에도 단백뇨는 없지만 조직 검사하면 신증후군 1기 정도 된다고. 정말일까요? 신장에 관해서는 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신장에 관해서 언젠가 선생님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왜 눈물이 날까요? 이분은 지금 한국에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이용이 쉽지 않고 또 의사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참 이런 좋은 플랫폼이 있다라는 게 요즘 세상에는 참 하나의 큰 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치료했던 케이스를 하나 좀 알려드리면 좀 이분께 좀 위안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인데 그분은 나이가 좀 젊으셨어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됐는데 그분도 검사를 했더니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 종합병원에 갔더니 뭐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 듣고 그냥 그대로 잘 관리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게 크레아틴인 수치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신장이 더 망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만 듣고 오신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의료라는 개념에 맨날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 주류의학에서 하는 모든 방법들은 약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조절하는 거에 대한 것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병이 생기지 않게 또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한 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관심이냐면은 이 환자한테 어떤 약을 줬을 때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공부를 하고요. 심지어는 학회를 가더라도 무슨 내분비학회 아니면 뭐 신장내과학회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때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약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논문을 막 뒤져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그걸 몇 번 듣고 나서 너무나 한심했는데 대학교 교수라는 분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그런 제약사 뒤에 후원을 얻어서 그 제약사가 만들어낸 논문 같은 경우만 얘기해 가면서 이야기 어떨 때 효과 있다라는 것들을 학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환자라면은 이제 약에 의존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하면서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언하면 되는데 마치 어떤 병이 생기면 이 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뭐 보험 기준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제 기능의학 검사를 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이제 식단 조절이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신증후군 IgA 네프로펫이라면은 일단은 음식을 되게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생식 위주로 일단 가보셔야 돼요. 제가 강의에 올렸듯이 화식보다는 생식에서의 알러지 타이터들이 쭉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식 위주로 좀 가시면 좋겠고 익히더라도 너무 브라우닝 돼서 확 익히는 것들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리하실 때는 가능하면 설탕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서 설명을 보통은 드리는데, 보통 밀가루, 우유, 계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제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검사를 해서 검사상에서 문제가 없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한해 보고요. 그걸 굳이 뭐 평생 제한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다면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셔서 완전하게 밀가루, 유제품, 계란들을 싹 다 끊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도 다 끊어야 되겠죠. 가공대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다 끊고 그냥 원료인 로푸드 자체를 갖다가 집에서 먹기 편하게끔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단을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먹는 항산화제를 꼭 드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미국 같은 경우나 외국에서는 글루타치온도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을 많이 좀 파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올렸던 쇼핑 사이트도 있죠. 그게 이제 기능의학 전문 병원에서 만든 제품들을 올려놓은 사이트예요. 그게 환자들은 자꾸 어떤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서 어디서 구하기도 힘든 제품들을 계속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다행히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 회사들별로 그래도 믿을 만한 제품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서 환자들이 들어가서 쉽게 먹을 수 있게끔 누군가가 플랫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쉽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리포소말 글루타치온이 있고 그 다음에 리포소말 비타민 C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지용성이 강한 그런 여러 가지 항산화 제품들을 좀 더 많이 늘려주시고, 수용성 비타민 C의 용량은 조금 줄여서 한 6g 정도로, 비타민 C는 한 6g 정도에다가 리포소말 폼의 비타민 C를 좀 더 많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도 넣고, 그 다음에 베리 추출물 중에서 우리 포도씨 추출물이든지 베리 추출물 중에서의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넣어주시고요. 일반 우리나라라면은 저 같으면 이제 수액을 통해서 되게 많은 양의 항산화제 물질들을 넣어줄 거예요. 실제로 그 환자가 제가 이제 병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멀리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치료하다가 닥터 까먹눈께 넘겨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닥터 까먹눈이 저보다 더 치료를 잘하셨는지 그 이후에 그 환자가 꾸준하게 그 병원을 다녔는데, 다니고 나서는 크레아틴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우리 신장이 배설 능력을 볼 때 크레아틴을 보는데 그 수치가 3점 몇 대까지 올라갔던 환자인데, 치료 한 10번인가 하신 다음에는 그게 1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뭐 다른 약을 먹거나 한 게 아니라 항산화 치료를 받으시고 식단 조절 받고 이렇게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더니 실제로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 그때 인식 얘기했던 병원에 가서 딱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신장 기능이 좋아졌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약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겠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안 된다는 환자들조차도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해보면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치료 능력 때문에 좋아지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또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거 없고요. 그렇게 관리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반증이라는 게 이게 혈소판하고 관련된 자반증인지 아마 이것도 자가면역 쪽에 관련된 자반증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검사를 해야지 뭐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IgA 네프로패시 자체도 기전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그렇게 면역 글로불린 IgA가 많아지면서 신장 그쪽에 이제 손상을 주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도를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자가면역 관련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검사를 하긴 하셔야죠. 그래야지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왜 그런 병이 왔는지를 찾아서 조절하는 어떤 방법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어렵잖아요. 병원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식단 조절이시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항산화제를 섭취해 주시는 거. 일단 그게 메인일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제가 일단 급하게 먼저 조언 드리고 싶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독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